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신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나 찾아보다가 시노펙스를 봤는데 차트가 좋아 보여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생각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저도 아직 매수를 안 한 종목이고 월요일에 움직임을 보고 매수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시노펙스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양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약 2,523억입니다. 이 정도 시총기업이면 기관들도 투자를 들어오기 때문에 앞서 제가 소개드린 스몰캡 종목들보다는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시노펙스 재료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 이건 뭐 이슈가 될 만한 재료에는 다 발을 담궈 놓은 상태더라고요. 뭔가 하나만 얻어 걸려라 느낌이라 일단 재료는 이것저것 많이 뿌려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어발식 사업 플러스 뉴스 남발하는 회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어차피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로 가져갈 회사도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노펙스 전환사채 현황인데요. 현재 제22회 전환사채 150억짜리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최저 주정가액인 2,910원까지 리픽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저 주정가액까지 리픽싱이 되었으니 세력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하락을 시킬 이유가 없었을 거고요. 그럼에 따라 3월 리픽싱 완료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청구 가능일도 2022년 3월 3일이라 언제든 전환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7월인 현재 4개월이 지났는데 전환 청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주가를 상승시켜 놓은 후에 전환 청구하여 매도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사채 말고도 최근에 임직원 스톡옵션 공시도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 2차례 스톡옵션이 부여되었고 총 규모는 26억 5천만원 정도이고요. 행사 가격은 전환사채의 최저한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환사채와 스톡옵션 규모 합이 176억 6천만원 규모인데 스톡옵션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1차 스톡옵션은 직원들에게 부여가 됐고 2차는 비등기 임원들에게 부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는 일반적인 직원을 위한 스톡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차 스톡옵션이 세력과 관련된 물량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 160억가량의 물량을 세력이 쥐고 있고 평균 단가는 2,930원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도 않은 재무 상태로 보이고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것인데 유통주식 비율이 88.26%니까 약 2천억 원가량의 유통 물량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잠그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타 개미들을 죽이면서 롱런할 개미들만 데리고 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노펙스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노펙스 종목 현황도 그렇지만 차트가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해보려 하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월요일에 상황을 봐서 장초에 바로 매수를 들어가 보려 합니다. 최근에 일봉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온 상태이고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정배열 상태에서 큰 변동성으로 단타 개미들을 털었으니 바로 올려보낸다. 예시로는 신풍제약이 있겠네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20배의 상승이 있었죠. 그 전에 신풍제약이 역배열에 있다가 정배열로 올라오면서 큰 변동성을 줬고 거래량도 터져줬죠. 그 다음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과 되게 유사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사하지만 신풍제약만큼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배열 위에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 방향으로 돌린 뒤에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미 세력들이 재료를 뉴스로 다 뿌려놨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매수매도 타점을 볼 때 주로 15분봉을 이용해서 보는데요. 일단은 저는 월요일 9시 땡 했을 때 하락이 나와주길 바라고 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에서는 21이평선을 타고 상승을 하는 추세니까 21이평선에 닿을 때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1차 매수가가 한 3,445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약에 21이평선이 깨지게 되면은 아마 121이평선에 닿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21이평선에서 2차 매수, 그리고 121이평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224이평선에서 3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224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왔었죠. 하지만 최근 상승 추세로 봐서는 3차 매수 타점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네요. 오면 매수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손절 지점은 일봉 기준으로 20일 이평선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깨지는 경우에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한 3,255원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지금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 저는 120일이나 224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일단 손절을 하고 하락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매수를 들어가던지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올 때 다시 매수를 하던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4,500원 라인 정도까지 볼까 하고요. 그럼 대충 한 30%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걸 겁니다. 네, 한 30%에서 35% 사이 정도 되겠네요. 매도 타점 근처에서 이제 상황을 좀 보고 나서 이제 뭐 대부분 익절을 하고 뭐 일부 더 홀딩을 해보던가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